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침상 목욕은요. 침상 8, 9. 8, 9는 몇에서 몇을 더하면 8, 9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걸 뭐 40 몇도 어떻게 외워요? 8, 9. 40 몇에서 40 몇을 더하면 일단 80이야. 9는 3 더하기 6이 9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암겠습니다. 그래서 43에서 46도가 침상 목욕물의 온도이다. 순서는요. 사지 말단부터 몸의 중심 방향으로 닦습니다. 끝에서 중심으로 닦아야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요. 목욕물 온도 두 온도를 더해 볼게요. 침상 8, 9. 8, 9는 40 몇 도에서 40 몇 도를 더한 게 8, 9겠지. 9는 3 더하기 6이다. 회음부 8, 9. 여기도 마찬가지로 43, 46 똑같아요. 통 8, 6. 통목욕은 86도이다. 그러면 40 몇에서 40 몇을 더해. 6이야? 2 플러스 4가 6이네. 42에서 44도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좌욕 83. 40에서 43도. 더하니까 83이잖아요. 영하 82. 82는 40에서 42도이다. 미온수 스포츠 63. 낮네. 30에서 33도이다. 이렇게 암겠습니다. 미온수 스포츠는 왜 낮아요? 이거는 열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습니다. 목욕 시간 영좌침은 5에서 10분. 영좌침. 영하 목욕, 좌욕, 침상 목욕은요 5에서 10분으로 짧게 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 목욕 오래 하면 감기 걸려요. 그 좌욕도 여러분 한 10분 하면은 지겹지 않아요? 영하 목욕, 애기도 감기 걸리니까 5에서 10분만 한다. 10분만 한다 기억하세요. 등 마사지 1520, 15에서 20분만 합니다. 등 마사지는 오래 하지 않습니까? 이거 남을 이만큼 마사지 해주기 힘들어요. 통20, 통목욕은요 20분만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신 분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양보호사에서는요. 전체 목욕 시간이 20에서 30분이다. 하지만 통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이다. 여기서는 대상자들이 늙고 아프죠? 그래서 5분이고요. 간호조무사에서 일반 환자들 통목욕은 20분이에요. 통20 아시겠죠?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눈곱이 없는 깨끗한 눈부터 닦는다. 목욕물의 온도는 침상 8, 9. 43에서 46도이다.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준다. 순서는요. 얼팔가예요. 얼팔가. 얼굴, 팔, 가슴, 그리고 다리, 회음부이다. 말초에서 중심부로.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닦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상 목욕은요.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뭐를? 환자의 눈은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항상 안에서 밖으로 닦고 이 환자 몸을 닦을 때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물론 대상자의 끝부터 닦는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깎아도 괜찮다. 이 정도요. 욕창 발생 환자 간호는 피부를 촉촉하게 할까요? 보습을 할까요? 아닙니다. 건조하게 하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욕창은 습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드라이. 아시겠죠, 여러분? 조금 특이해서 집어넣어 봤어요. 요거 2개만 제가 넣을게요.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 중요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손 씻는 거 이렇게 그냥 손 아래에 있죠? 팔꿈치가 더 위에 있죠? 이게 내과적인 무균술이에요. 우리 의학 드라마에서 이렇게 손 씻죠? 손이 위에 있죠? 팔꿈치가 아래에 있죠?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멸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외과적이라는 말은 멸균을 한다. 손을 팔꿈치 위로 한다. 손을 팔꿈치 위로 했죠? 말 장난에 속지 마세요. 팔꿈치가 손보다 위에 있다. 내과적이야. 손꿈치가 위에 있어. 외과적이죠? 팔꿈치가 아래에 있어. 외과적이죠? 아셔야 돼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이렇게 씻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손을 위로 들고 있으니까 외과적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신체 역학의 원리. 몸을 잘 써라. 힘 조금만 들이고 다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허리를 펼까요? 무릎을 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요.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동하려는 방향으로 마주봐야지 멀리서 반대쪽으로 깔짝깔짝하면 삉니다. 그쪽으로 몸통과 사지를 돌린다. 힘의 방향으로 마주한다. 반대가 아니에요. 마주한다. 힘을 어디서 써야 돼요? 가슴과 허리 요 사이에서 써야 됩니다. 허리랑 가슴, 몸통 가까이에서 힘을 써야지 덜 다친다. 지지면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춘다. 지지면이 뭡니까? 다리를요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던지 앞뒤로 벌려야 이 지지면이 넓혀지고 몸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양다리를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다 요 소리입니다. 임신 기간 내내 지속되는 호르몬으로 하면은 딱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오죠?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이다.
둘 다 아셔야 돼요. 임신 기간 내내 지속돼요. 그래서 임신 테스트 했을 때 두 줄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 때문이에요. 임신도 할 수 있고 유산도 알 수 있어요. 자궁 외 임신도 임신이죠. 임신 반응 검사, 임신 테스트죠. 여기에 활용되는 호르몬이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라는 거. 이게 국가고시 그렇게 잘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열중증 4가지 뭐 있어요? 열사병, 열경련, 열피로, 일사병. 일사병은 조금 더운 거야. 그냥 차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열경련, 소금물 먹인다. 요것도 국가고시 잘 나오죠? 열사병, 죽을 싸입니다. 열나서 죽어요. 왜? 시상안부가 망가져서 땀도 안 나오고 뇌가 망가져서 죽는 게 열사병이에요. 요거 2개 국가고시 나왔었죠? 열피로, 열허탈은 뭐죠? 강심제, 그리고 쇼크 자세 다리를 들어 올린다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한 2번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뭐 옷을 느슨하게 벗긴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됩니다. 아시죠? 저혈량성 쇼크 발생 환자에게 취해야 할 자세는 뭐죠, 여러분?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다. 이 문제는 국가고시에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쇼크의 증상들을 나열해요. 뭐 식은땀이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다리를 들어 올린다 또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그림을 맞추던지 이 글씨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쇼크 하면은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왜? 다리를 들어 올려줘야 이 말초에 있는 피가 이렇게 심장 쪽으로 몰리겠죠? 펌핑이 안 되잖아요. 피가 없으니까. 이 중심 정맥압에서 피를 쭉 짜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쇼크가 온 거예요. 쇼크라는 말은 순환이 부족하다, 혈액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다리를 들어 올려줘서 이 발끝에 있는 피라도 다 심장으로 모아줘서 펌핑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12번. 지방 성분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뭘까요? 이게 국가고시에 최근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탄단지, 아트리. 그냥 순서대로 외우세요.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것은 아밀라아제예요. 단백질은요, 트립신이죠. 지방은요, 리파아제예요. 탄단지, 아트리. 그러면 지방을 분해시키니까 리파아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는 하면은 탄단지 아트리 적어놓고 단백질은 트립신이지, 탄수화물은 아밀라아제지,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췌장은요, 혼합형 분비샘이에요. 왜? 소화효소도 나오고요, 호르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소화효소는 췌장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탄단지 아트리가 나오고요. 호르몬으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죠.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주죠. 서로 반대작용, 기량작용을 합니다. 인슐린 하면은 당뇨 환자 생각나셔야죠. 당뇨 하면은 인슐린 어떤 주사를 놓죠? 피하주사. 피하주사? SC죠. 인슐린은 허벅지에다 피하 주사로 놓는다.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뭐죠, 여러분? 인슐린입니다. 이 문제가 하반기 국시에 나왔었어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혈당을 떨어뜨리죠. 그러면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건요, 반대로 기량작용인 거 글루카곤입니다. 혈당을 높여주죠.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건 인슐린이었어요. 3, 4, 3이 됩니다. 포도당, 글리코겐, 인슐린. 뭔 말인지 아시죠? 세 글자, 네 글자에서 다시 세 글자가 된다.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해서 글루카곤을 하는 거는요, 434죠? 여러분 아시겠죠? 뭔 말을 하는지. 포도당, 글리코겐, 인슐린이 되는 거고요. 글리코겐은 포도당으로 저장되면 글루카곤이 됩니다. 343, 434.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예시를 들겠습니까?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만든 것은 답이 세 글자야. 그러면 인슐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것은 글루카곤이다. 343, 434. 치아 내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걸 뭐예요? 이거는 상아질입니다. 치아의 맨 바깥층에 있는 것은 범낭질이죠. 맨 바깥을. 이 에나멜진, 치아 딱딱딱딱, 이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요, 이 치아의 범낭질입니다. 단단하죠? 씹는 기능을 해요. 이것 조금 파고 들어가면 여기 무른 게 있어요. 치아의 80%. 이게 바로 상아질이에요. 이게 두 개가 지금 여태까지 국시에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상아질입니다.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한다. 충치가 한번 생기면은 모르니까 자주 생긴다. 이것까지 나옵니다. 아시죠? 백악질은요, 치아를 악골에 고정합니다. 백악질은 이 뿌리 아래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이 뼈에 고정시키는 게 바로 백악질이라는 거. 범낭질과 상아질이 맨날 나옵니다. 치아의 맨 겉에 있는 거
범당질. 이 치아의 중간에서 충치 많이 먹고 가장 많은 부위 차지하는 거 상아질이라는 거. 요 문제도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의고사 1에는 버릴 게 없어요. 중요한 게 정말 다 나와요. 수질 오염에서 DO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죠. DO가 뭐예요? 디졸브드 옥시즌, 용존산소량이에요. 물속에 산소가 녹아있는 게 얼만큼이냐?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BOD, COD는요, 이게 많으면 더러운 물입니다. 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BOD고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COD인데 이거 두 개는 많으면 더러운 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거 둘이는 세트고요. DO랑은 반비례해요. 그래서 얘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죠. 얘네가 높으면 더러운 물이에요. 얘가 낮으면 더러운 물이죠. 얘네가 낮으면 깨끗한 물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항상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어렵나요? DO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BOD, COD가 많으면 더러운 물이다. DO가 적으면요? 산소량이 적으면요? 더러운 물이죠. 얘네가 높으면요? 더러운 물이죠. 얘네가 낮으면요?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침상 목욕은요? 침상 8, 9. 8, 9는 몇에서 몇을 더하면 8, 9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걸 뭐 40 몇도 어떻게 외워요? 8, 9. 40 몇에서 40 몇을 더하면 일단 80이야. 9는 3 더하기 6이 9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암겠습니다. 그래서 43에서 46도가 침상 목욕물의 온도이다. 순서는요, 사지 말단부터 몸의 중심 방향으로 닦습니다. 끝에서 중심으로 닦아야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요. 목욕물 온도 두 온도를 더해 볼게요. 침상 8, 9. 8, 9는 40 몇 도에서 40 몇 도를 더한 게 8, 9겠지. 9는 3 더하기 6이다. 회음부 8, 9. 여기도 마찬가지로 43, 46 똑같아요. 통 8, 6. 통목욕은 86도이다. 그러면 40 몇에서 40 몇을 더해. 6이야? 2 플러스 4가 6이네. 42에서 44도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자욕 83. 40에서 43도. 더하니까 83이잖아요. 영하 82. 82는 40에서 42도이다. 미온수 스포츠 63. 낮네. 30에서 33도이다. 이렇게 암겠습니다. 미온수 스포츠는 왜 낮아요? 이거는 열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습니다. 목욕 시간. 영좌침은 5에서 10분. 영좌침. 영하목욕, 좌욕, 침상목욕은요 5에서 10분으로 짧게 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남자 목욕 오래 하면 감기 걸려요. 그 좌욕도 여러분 한 10분 하면은 지겹지 않아요? 영하목욕, 애기도 감기 걸리니까 5에서 10분만 한다. 10분만 한다 기억하세요. 등 마사지 1520, 15에서 20분만 합니다. 등 마사지는 오래 하지 않습니까? 이거 남을 이만큼 마사지 해주기 힘들어요. 통이공, 통목욕은요 20분만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신 분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양보호사에서는요, 전체 목욕 시간이 20에서 30분이다. 하지만 통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이다. 여기서는 대상자들이 늙고 아프죠? 그래서 5분이고요. 간호조무사에서 일반 환자들 통목욕은 20분이에요. 통이공 아시겠죠?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눈곱이 없는 깨끗한 눈부터 닦는다. 목욕물의 온도는 침상 8, 9. 43에서 46도이다.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준다. 순서는요. 얼팔가예요. 얼팔가. 얼굴, 팔, 가슴, 그리고 다리, 회음부이다. 말초에서 중심부로.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닦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상 목욕은요.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뭐를? 환자의 눈은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항상 안에서 밖으로 닦고 이 환자 몸을 닦을 때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물론 대상자의 끝부터 닦는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깎아도 괜찮다. 이 정도요. 욕창 발생 환자 간호는 피부를 촉촉하게 할까요? 보습을 할까요? 아닙니다. 건조하게 하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욕창은 습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드라이. 아시겠죠, 여러분? 조금 특이해서 집어넣어 봤어요. 요거 두 개만 제가 넣을게요.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 중요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손 씻는 거 이렇게 그냥 손 아래에 있죠? 팔꿈치가 더 위에 있죠? 이게 내과적인 무균술이에요. 우리 의학 드라마에서 이렇게 손 씻죠? 손이 위에 있죠? 팔꿈치가 아래에 있죠?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멸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외과적이라는 말은 멸균을 한다. 손을 팔꿈치 위로 한다. 손을 팔꿈치 위로 했죠? 말 장난에 속지 마세요. 팔꿈치가 손보다 위에 있다. 내과적이야. 손꿈치가 위에 있어. 외과적이죠? 팔꿈치가 아래에 있어.
외과적이죠? 아셔야 돼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이렇게 씻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손을 위로 들고 있으니까 외과적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신체 역학의 원리. 몸을 잘 써라. 힘 조금만 들이고 다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허리를 펼까요? 무릎을 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요.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동하려는 방향으로 마주봐야지 멀리서 반대쪽으로 깔짝깔짝하면 삉니다. 그쪽으로 몸통과 사지를 돌린다. 힘의 방향으로 마주한다. 반대가 아니에요. 마주한다. 힘을 어디서 써야 돼요? 가슴과 허리 요 사이에서 써야 됩니다. 허리랑 가슴, 몸통 가까이에서 힘을 써야지 덜 다친다. 지지면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춘다. 지지면이 뭡니까? 다리를요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던지 앞뒤로 벌려야 이 지지면이 넓혀지고 몸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양다리를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다 요 소리입니다. 임신 기간 내내 지속되는 호르몬으로 하면은 딱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오죠?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이다. 둘 다 아셔야 돼요. 임신 기간 내내 지속돼요. 그래서 임신 테스트 했을 때 두 줄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 때문이에요. 임신도 할 수 있고 유산도 알 수 있어요. 자궁 외 임신도 임신이죠. 임신 반응 검사, 임신 테스트죠. 여기에 활용되는 호르몬이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라는 거. 이게 국가고시 그렇게 잘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열중증 4가지 뭐 있어요? 열사병, 열경련, 열피로, 일사병. 일사병은 조금 더운 거야. 그냥 차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열경련, 소금물 먹인다. 요것도 국가고시 잘 나오죠? 열사병, 죽을 싸입니다. 열나서 죽어요. 왜? 시상한부가 망가져서 땀도 안 나오고 뇌가 망가져서 죽는 게 열사병이에요. 요거 2개 국가고시 나왔었죠? 열피로, 열허탈은 뭐죠? 강심제, 그리고 쇼크 자세 다리를 들어 올린다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한 2번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뭐 옷을 느슨하게 벗긴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됩니다. 아시죠? 저혈량성 쇼크 발생 환자에게 취해야 할 자세는 뭐죠, 여러분?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다. 이 문제는 국가고시에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쇼크의 증상들을 나열해요. 뭐 식은땀이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다리를 들어 올린다 또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그림을 맞추던지 이 글씨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쇼크 하면은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왜? 다리를 들어 올려줘야 이 말초에 있는 피가 이렇게 심장 쪽으로 몰리겠죠? 펌핑이 안 되잖아요. 피가 없으니까. 이 중심 정맥압에서 피를 쭉 짜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쇼크가 온 거예요. 쇼크라는 말은 순환이 부족하다, 혈액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다리를 들어 올려줘서 이 발끝에 있는 피라도 다 심장으로 모아줘서 펌핑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12번. 지방 성분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뭘까요? 이게 국가고시에 최근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탄단지, 아트리. 그냥 순서대로 외우세요.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것은 아밀라아제예요. 단백질은요, 트립신이죠. 지방은요, 리파아제예요. 탄단지, 아트리. 그러면 지방을 분해시키니까 리파아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는 하면은 탄단지 아트리 적어놓고 단백질은 트립신이지, 탄수화물은 아밀라아제지,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췌장은요, 혼합형 분비샘이에요. 왜? 소화효소도 나오고요, 호르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소화효소는 췌장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탄단지 아트리가 나오고요. 호르몬으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죠.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주죠. 서로 반대작용, 기량작용을 합니다. 인슐린 하면은 당뇨 환자 생각나셔야죠. 당뇨 하면은 인슐린 어떤 주사를 놓죠? 피하주사. 피하주사? SC죠. 인슐린은 허벅지에다 피하 주사로 놓는다.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뭐죠, 여러분? 인슐린입니다. 이 문제가 하반기 국시에 나왔었어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혈당을 떨어뜨리죠. 그러면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건요, 반대로 기량작용인 거 글루카곤입니다. 혈당을 높여주죠.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건 인슐린이었어요. 3, 4, 3이 됩니다. 포도당, 글리코겐, 인슐린. 뭔 말인지 아시죠? 3글자, 4글자에서 다시 3글자가 된다.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해서 글루카곤을 하는 거는요, 434죠? 여러분 아시겠죠? 뭔 말을 하는지. 포도당, 글리코겐, 인슐린이 되는 거고요. 글리코겐은 포도당으로 저장되면 글루카곤이 됩니다. 343, 434.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예시를 들겠습니까?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만드는 것은 답이 세 글자야. 그러면 인슐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것은 글루카곤이다. 343434 치아 내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걸 뭐예요? 이거는 상아질입니다. 치아의 맨 바깥층에 있는 것은 범낭질이죠. 맨 바깥층, 이 에나멜진, 치아 딱딱딱딱, 이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요. 이 치아의 범낭질입니다. 단단하죠? 씹는 기능을 해요. 이것 조금 파고 들어가면 여기 모른 게 있어요. 치아의 80%. 이게 바로 상아질이에요. 이게 두 개가 지금 여태까지 국시에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상아질입니다.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한다. 충치가 한번 생기면은 모르니까 자주 생긴다. 이것까지 나옵니다. 아시죠? 백악질은요, 치아를 악골에 고정합니다. 백악질은 이 뿌리 아래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이 뼈에 고정시키는 게 바로 백악질이라는 거. 범낭질과 상아질이 맨날 나옵니다. 치아의 맨 겉에 있는 거 범낭질, 이 치아의 중간에서 충치 많이 먹고 가장 많은 부위 차지하는 거 상아질이라는 거. 요 문제도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의고사 1에는 버릴 게 없어요. 중요한 게 정말 다 나와요. 수질 오염에서 DO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죠. DO가 뭐예요? 디졸브드 옥시즌, 용존산소량이에요. 물속에 산소가 녹아있는 게 얼만큼이냐?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BOD, COD는요, 이게 많으면 더러운 물입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BOD고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COD인데 이거 두 개는 많으면 더러운 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거 둘이는 세트고요. DO랑은 반비례예요. 그래서 얘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죠. 얘네가 높으면 더러운 물이에요. 얘가 낮으면 더러운 물이죠. 얘네가 낮으면 깨끗한 물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항상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어렵나요? DO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BOD, COD가 많으면 더러운 물이다. DO가 적으면요? 산소량이 적으면요? 더러운 물이죠. 얘네가 높으면요? 더러운 물이죠. 얘네가 낮으면요?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